뭐라고요? 당신 지금 뭐라고 했어요? 여기 하얼빈 아시안 게임 조직위원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알려야 할 진실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조직위원은 무슨 일을 겪었을까요? 저는 현재 하얼빈 아시안 게임 조직위원회에서 일하고 있는 제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곳에서 맡고 있는 역할은 표면적으로는 기획과 운영 전반을 관리하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대회가 보다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수많은 조율과 설득을 거듭해야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대회가 개최된 지 며칠이 지나면서 저는 한 가지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대회는 실패했다. 애초에 저와 일부 실무진이 우려했던 모든 문제점들이 현실이 되었고 오히려 예상보다 더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나고 있었어요. 문제는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조직위원회 내부에서도 실망과 불만이 가득 차 있었고 대회가 이렇게 허술하게 운영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서로 떠넘기며 책임 회피에 급급한 분위기가 팽배했습니다. 저는 하얼빈 아시안 게임을 준비하면서 오랜 기간 동안 여러 차례 인천 아시안 게임의 성공 사례를 연구해 왔습니다. 2014년 인천 아시안 게임은 규모, 운영, 흥행 면에서 모두 뛰어난 성과를 거두었으며 국제 스포츠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데 필요한 요소들을 거의 완벽하게 갖추고 있었어요. 경기장 시설 관리부터 IT 시스템 구축, 교통 인프라까지 모든 부분에서 치밀하게 계획되었고 무엇보다 대회 운영 방식이 체계적으로 정립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점들을 철저히 분석하면서 하얼빈 아시안 게임에도 반드시 적용해야 한다고 확신했습니다. 사실 아시안 게임이라는 국제 스포츠 대회는 단순히 경기를 치르는 것 이상으로 복잡한 요소들이 맞물려 돌아가는 거대한 프로젝트입니다. 단순히 경기장만 지어놓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선수들을 관리할 것인지, 관중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유치할 것인지, 미디어 홍보는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중계권과 스폰서십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까지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현대 스포츠 대회는 IT와 미디어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경기 운영의 효율성이 곧 대회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어요. 하지만 하얼빈 아시안 게임의 준비 과정에서는 이러한 요소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단순한 무지나 실수 때문이 아니라 고위 조직위원들이 갖고 있는 고집과 자존심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인천 아시안 게임의 사례를 적극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얼빈 대회의 기획 방향을 제안했을 때 조직위 내에서는 일종의 냉담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특히 고위 간부들 사이에서 묘한 긴장감이 형성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왜 한국을 모델로 삼아야 한다는 거지? 중국이 한국보다 못하다는 의미인가? 저는 이 말이 나오는 순간 이 논의가 더 이상 합리적인 토론이 아닌 국가적 자존심과 감정 싸움으로 흘러갈 것이라는 예감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물론 저는 한국의 성공 사례를 제시하면서 중국의 대회를 보다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시키자는 취지였지만 그들은 제 말을 단순한 실무적 조언이 아니라 중국의 위상을 폄하하는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는 중국이다. 한국과 비교할 필요 없이 우리만의 방식으로 대회를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그들은 그렇게 말하면서 한국이 해온 방식과는 전혀 다른 길을 선택해야 한다는 주장을 강하게 밀어붙였어요. 저는 즉각 반박하고 싶었지만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 대부분이 실무적인 접근보다는 정치적이고 이념적인 요소를 우선시하는 인물들이었기 때문에 제 논리가 아무리 합리적이라 하더라도 그들의 태도를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직감적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날의 회의는 그렇게 무의미하게 끝나버렸고 이후 조직위는 인천 아시안 게임의 운영 노하우를 철저히 배제한 채 오로지 중국의 독자적인 방식을 고수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깊은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실무진 입장에서 볼 때 최선의 선택은 이미 정해져 있었지만 이곳에서 최선이라는 것은 실질적인 성과보다는 정치적인 자존심이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아야 했습니다. 사실 저만 이런 고민을 한 것은 아니었어요. 저와 함께 일하는 몇몇 실무진들도 같은 우려를 가지고 있었고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저에게 속삭이듯 말하는 동료들도 있었습니다. 솔직히 인천 아시안 게임에서 배울 게 많잖아. 교통, IT, 미디어 홍보, 경기장 운영까지 다 잘 됐었고 그걸 그대로 따라가는 게 오히려 효율적인 방법 아닐까. 그런데 우리가 그걸 말할 수 있을까? 위에서 절대 안 받아들일 거야. 그냥 조용히 있는 게 나아.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저 또한 점점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논리적으로 타당한 주장을 펼쳐도 결국 조직 내에서 힘을 가진 사람들이 외면해버린다면 모든 것이 무의미해진다는 현실을 다시금 실감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고 하얼빈 아시안 게임은 예정된 계획대로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대회가 시작되자마자 모든 문제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빙상 경기장의 관리 미숙은 단순한 운영 실수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대회가 치러지기 전부터 이미 예견된, 그러나 조직위 내에서 끝까지 무시했던 치명적인 문제였습니다. 하얼빈이라는 지역은 한겨울이면 기온이 영하 30도까지 떨어지는 혹한의 도시였고, 빙상 스포츠를 치르기에 적합한 환경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기후적 조건이 좋다는 것과 빙상 경기장을 잘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점을 간과했다는 것이었어요. 사실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빙상 전문가들이 지속적으로 빙질 유지 시스템과 정빙기기의 현대화가 필요하다고 경고했지만, 조직위에서는 기존의 시설과 장비만으로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특히 일부 고위 간부들은 추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불필요한 낭비라고 판단했고, 그동안 중국에서 개최된 빙상 경기에서도 큰 문제는 없었다는 논리로 개선 작업을 무산시켰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개막 후 첫 번째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가 시작되기 전부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대회 첫날 경기장에 입장한 선수들이 빙질을 확인한 뒤 코칭 스태프와 함께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서로 의견을 나누는 모습이 여기저기서 포착되었어요. 얼음이 이상하게 들떠 있어. 가속을 하면 미끄러지는 느낌이 아니라 마치 바퀴 빠진 자동차처럼 한쪽으로 쏠려. 정빙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은데 이대로 경기하면 부상 위험이 너무 커. 이러한 불만이 곳곳에서 터져나왔고, 선수단의 공식 항의가 접수되었지만 조직위는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경기 직전 일부 국가 대표팀 감독들이 경기 연기를 요구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지만, 조직위에서는 경기 진행에는 문제가 없다. 선수들이 컨디션 조절을 잘하면 될 문제라는 황당한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후 치러진 쇼트트랙 경기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쇼트트랙은 경기 특성상 선수들 간의 접촉이 많고 빠른 속도로 회전하는 과정에서 미세한 얼음 상태의 변화도 경기력과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빙질이 들쭉날쭉한 상태에서 경기가 진행되다 보니 선수들이 회전을 할 때마다 스케이트 날이 얼음에 제대로 박히지 않고 미끄러지는 현상이 계속해서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조직위의 태도는 너무나도 실망스러웠어요. 대회 초반에는 어느 나라든 이런 작은 문제는 있기 마련이다. 선수들이 너무 예민한 것 아닌가? 이 한마디로 모든 항의를 묵살해버렸습니다. 그들은 빙질 관리 미숙을 인정하는 대신 선수들이 대회 초반이라 컨디션 조절에 실패한 것이라며 책임을 전가했고, 빙질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과민 반응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이러한 반응은 선수들뿐만 아니라 각국의 대표단과 언론의 불신을 키우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습니다. 결국 문제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그 여파는 대회의 흥행 실패로까지 이어졌습니다. 하얼빈 아시안게임은 처음부터 역대 최고의 아시안게임이라는 거창한 슬로건을 내걸었지만, 정작 경기장을 찾는 관중은 현저히 적었고 흥행 성적은 참담한 수준이었습니다. 중국 내에서도 스포츠 스타의 부재가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었으며, 이는 자연스럽게 관객 동원 실패로 이어졌어요. 사실 대회 흥행에 실패할 것이라는 조짐은 경기 시작 전부터 감지되었습니다. 대회 개막식부터 관중석은 군데군데 빈자리가 눈에 띄었고, 경기 초반에는 TV 중계를 담당하는 카메라가 빈 관중석이 화면에 잡히는 것을 최대한 피하려 애쓰는 모습이 노골적으로 보였습니다. 또한 티켓 판매율도 기대에 한참 미치지 못했고, 일부 경기는 관람객이 너무 적어 선수들의 응원 함성이 더 크게 들릴 정도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방향에서 흥행의 돌파구가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국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조직위 내부에서도 한국의 영향력을 과소평가하는 분위기가 팽배했습니다. 대회 초반부터 한국 선수들이 출전하는 경기마다 관중들이 상대적으로 많아 보이기는 했지만, 그것이 일시적인 현상일 것이라며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경기가 진행될수록 한국과 관련된 경기에서는 뚜렷한 패턴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티켓 판매량의 증가. 하얼빈 아시안 게임의 여러 종목들 가운데 티켓이 가장 빨리 매진되는 경기들이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대부분 한국 선수들이 출전하는 종목들이었어요. 쇼트트랙, 피겨 스케이팅, 스피드 스케이팅 등의 경기는 다른 경기들에 비해 티켓 판매 속도가 압도적으로 빨랐고, 표를 구하지 못한 사람들이 안표상에게 몇 배의 가격을 주고 티켓을 구입하려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조직위도 이 현상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 원인을 분석해보던 중 흥미로운 점이 하나 발견되었습니다.
단순히 한국 선수들의 경기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한국 선수들을 응원하기 위해 경기장을 찾은 한국인 관객들이 주요한 관심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이었어요. 한국 선수들이 경기에 나설 때마다 그들을 응원하기 위해 경기장을 찾은 한국 관객들이 중계 화면에 자주 등장했는데 이 장면이 중국 및 외신 방송을 통해 반복적으로 송출되면서 흥미로운 반응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경기장에서 일부 중국인 관객들이 한국 응원단을 신기한 눈으로 바라보는 정도였지만 소셜미디어에서 한국 관객들의 모습이 화제가 되면서 분위기는 점점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중계 화면에 나오는 한국 여성들, 정말 아름답다. 한국 남성들은 너무 세련되고 멋있다.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이러한 반응이 빠르게 퍼져나갔고 어느 순간부터 경기장에 찾아오는 사람들 중 일부는 경기를 보러 오는 것이 아니라 한국 관객들을 직접 보기 위해 온다는 사실이 명확해졌어요. 특히 소셜미디어에서는 경기장에서 한국 관객들을 실제로 볼 수 있다는 말이 입소문처럼 퍼졌고 이후 한국 선수들이 출전하는 종목마다 관중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는 곧 경기장 밖에서도 감지되었어요. 경기장 주변에서는 한국 선수들과 사진을 찍기 위해 기다리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고 어떤 경기장에서는 한국 응원단과 함께 셀카를 찍기 위해 줄을 서는 중국인과 외국인 관객들의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외신들은 이 현상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한국 문화의 세계적 영향력이 스포츠 팬들의 행동 양식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이러한 보도가 이어지면서 한국과 관련된 경기는 더욱더 주목을 받게 되었고 심지어 경기장 내에서 한국 관객들이 많이 오는 구역은 어디냐?고 묻는 중국인 관객들도 등장했습니다. 한국 선수들의 경기뿐만 아니라 그들이 경기장에서 머무는 시간과 동선까지도 관심의 대상이 되면서 일부 선수들은 예상치 못한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경기장을 찾은 관중들 중 일부는 한국 선수단이 자주 가는 곳이 어디냐며 그들의 숙소 근처를 찾거나 경기장 내에서 한국 선수들이 이동하는 동선을 따라다니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영향력은 경기장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대회가 진행될수록 경기장을 찾은 외국인들과 중국인들은 점점 더 한국 선수들과 한국인 관객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경기를 관람하는 것에서 벗어나 한국 선수단과 한국 응원단이 대회 기간 동안 어디에서 머물고 어디에서 식사하며 어떤 문화를 즐기는지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곳에서 흥미로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하얼빈 시내 곳곳에 위치한 한국 식당들이 갑작스럽게 인기를 끌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한국 선수들이 경기장 근처의 한식당을 방문하는 모습이 몇몇 SNS와 현지 언론에 포착되면서 소소한 화제가 되었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경기장을 찾은 중국인과 외국인 관객들 사이에서 한국인들을 직접 볼 수 있는 곳이라는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팬들은 경기장 밖에서 한국 선수들과 사진을 찍기 위해 기다리다 그들이 이동하는 차량을 따라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선수들이 일정한 시간대에 한식당을 방문하는 패턴을 발견한 몇몇 사람들은 이곳이 한국 선수들이 자주 찾는 식당이다 라며 정보를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국 선수들이 주로 찾는 식당 몇 곳이 SNS를 통해 빠르게 알려지면서 대회가 진행될수록 그곳은 핫플레이스가 되어갔습니다. 처음에는 몇몇 팬들이 호기심으로 찾아오기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은 단순히 한국인을 보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한국 음식을 접하고 그 맛에 빠지게 되었어요. 대회 초반, 식당 사장님들은 예상치 못한 방문객들로 인해 적잖이 당황했습니다. 손님들이 왜 이렇게 많아진 거죠? 원래 손님이 많긴 했지만 요즘은 외국인들이 더 많이 찾아오네요. 특히 김치찌개나 비빔밥 같은 기본적인 메뉴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처음에는 김치를 낯설어 하더니 한두 번 먹고 나서는 추가로 더 달라고 하더라고요. 하얼빈에는 이미 많은 한국 식당들이 자리 잡고 있었지만 이번 대회를 계기로 그 인기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관광객들이 몰려들면서 식당들은 더 이상 현지 교민들이나 한국 선수단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들까지 즐겨 찾는 명소로 바뀌었어요.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면서 저는 다시 한번 한국 문화의 영향력이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지를 실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스포츠 경기 하나가 단순히 선수들의 경쟁을 넘어 문화와 음식까지도 세계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하얼빈 아시안 게임이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한국의 폭발적인 인기에도 불구하고 대회의 운영 자체가 부실했다는 사실은 결코 감출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하얼빈 아시안 게임이 개최되기 전
조직위원회 내부에서는 경기 운영의 핵심 요소 중 하나인 교통 인프라 문제에 대해 여러 차례 논의가 이루어졌어요. 하얼빈은 중국 북동부에 위치한 대도시지만 대규모 국제 스포츠 이벤트를 치르기에 적합한 교통망이 갖춰져 있다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대회 기간 동안 수만 명의 선수, 취재진, 관중들이 한꺼번에 몰릴 것을 고려하면 경기장과 숙소를 연결하는 셔틀버스 시스템을 강화하고 지하철과 버스 노선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비는 사실상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얼빈 시내의 택시는 국제 스포츠 이벤트를 경험한 적이 적었기 때문인지 외국어가 전혀 통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경기장 위치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택시 기사들이 속출했습니다. 일부 외국 선수들은 길거리에서 헤매며 스마트폰 지도에 의존해야 했고 심지어 경기장까지 가는 방법을 모르겠다고 하소연하는 취재진까지 나왔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직위는 긴급하게 임시 교통 안내소를 운영하기 시작했지만 안내소 직원들조차 혼란스러워하며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었어요. 결국 많은 선수들과 관계자들은 스스로 교통편을 해결해야 했고 이는 선수들의 경기 컨디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혼란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는 IT 시스템의 붕괴였습니다. 현대 스포츠 대회에서 IT 시스템은 단순한 보조 역할이 아니라 대회의 핵심적인 기반 시설과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경기 기록의 실시간 업데이트, 중계 송출 시스템, 온라인 티켓팅, 선수 및 경기 일정 관리까지 모든 것이 IT 시스템을 통해 운영되기 때문에 만약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대회 전체가 마비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얼빈 아시안 게임에서는 대회 시작과 동시에 IT 시스템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경기 일정과 실시간 기록을 제공해야 하는 공식 홈페이지는 개막 첫날부터 접속이 불안정했고 많은 사용자들이 페이지가 열리지 않거나 오류 메시지가 뜨는 경험을 해야 했습니다. 경기 결과를 빠르게 업데이트해야 할 시스템이 지연되면서 선수들이 경기 후 자신의 기록을 확인하는데 몇 시간씩 걸리는 사태까지 벌어졌어요.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중계 시스템에서 벌어졌습니다. 아시안 게임은 전 세계에서 수많은 방송사가 중계를 담당하는 대형 스포츠 이벤트입니다. 특히 이번 대회는 역대 최고의 아시안 게임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운 만큼 조직위는 경기 영상을 고품질로 송출하고 실시간으로 중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홍보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대회가 시작되자 여러 종목에서 중계 송출 오류가 속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주요 경기에서는 카메라 화면이 갑자기 정지하거나 경기 도중 화면이 검게 변하는 현상이 발생했고 중계진은 급하게 다른 화면으로 전환해야 했어요. 어떤 경기에서는 선수들이 경기장에 입장하는 장면이 제대로 송출되지 않았고 관중들은 경기장 전광판을 통해 선수들의 모습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해외 중계를 담당하는 방송사들은 조직위에 거센 항의를 했지만 조직위는 일시적인 기술적 문제라는 말만 반복할 뿐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온라인 티켓팅 시스템 역시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대부분의 국제 스포츠 대회에서는 온라인을 통해 미리 티켓을 예매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경기 당일에도 모바일 티켓을 통해 쉽게 입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그러나 하얼빈 아시안 게임의 온라인 티켓팅 시스템은 개막과 동시에 다운되었고 예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경기에서는 구매한 티켓이 유효하지 않다고 뜨거나 이미 매진된 경기 티켓이 다시 판매되는 등의 오류까지 벌어졌어요. 결국 경기장 입구에서는 티켓이 정상적으로 인식되지 않아 혼란이 벌어졌고 티켓을 구매했음에도 경기장에 입장하지 못한 관객들의 항의가 빗발쳤습니다. 이 문제는 대회 내내 지속되었고 온라인 티켓팅 시스템을 믿지 못한 많은 관객들은 결국 현장에서 줄을 서서 직접 티켓을 구매하는 방식을 택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경기장 입구에서는 줄이 길게 늘어섰고 일부 경기에서는 입장 시간이 지연되는 일도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이 모든 문제는 결국 조직위 내부에서 초기에 제가 주장했던 인천 아시안 게임의 운영 방식을 철저히 무시한 것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는 줄곧 인천 아시안 게임을 면밀히 분석하며 그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와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들을 강조했지만 조직위의 반응은 언제나 냉담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거둔 성과를 인정하기는커녕 중국은 중국만의 길을 가야 한다며 무조건적인 독자 노선을 고집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는 한국의 반의 반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대회를 운영하고 말았어요. 이 대회를 준비하는 동안 그리고 개최된 후에 혼란을 직접 경험하며 저는 한 가지 뼈저린 교훈을 얻었습니다.
자신만의 방식이 항상 정답은 아니라는 것. 그리고 과거의 성공을 철저히 분석하고 배우려는 자세가 없다면 실패는 당연한 결과가 된다는 것. 조직위가 과연 이번 실패에서 무엇을 배울지 정말 궁금했습니다. 과연 그들은 인정할까요? 그들의 자만이 이 결과를 초래했다는 사실을? 아니면 또다시 다른 핑계를 대며 현실을 외면할까요? 나는 이미 답을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니 중국과 달리 한국이 국제 스포츠 대회를 얼마나 훌륭하게 개최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동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을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